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연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팀장님과 볼 내용들을 볼 텐데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반도체 쪽이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4분기 역대급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가운데 다음 분기에 대한 수요는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어제도 그렇지만 간밤에도 반도체 쪽에서는 그다지 좋은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해석해 볼까요? 예, 반도체 섹터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 뭐 제가 거의 하반기 내내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게 회계 연도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이고 3분기가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네. 실적들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실적은 다 좋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을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라고 봤을 때 매출이 82억 넘었고, 그러니까 달러로, 그다음에 순이익도 27억이 넘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이게 좀 뛰어난 실적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기 배당까지도 하는 뭐 이런 모습을 좀 시작을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주가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반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오케이 4분기까지는 좋았어. 그럼 내년은 어떨 건데?라고 좀 이렇게 봤을 때 네. 지금 1분기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매출 추정치를 이제 74억에서 78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 82억 달러를 지금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전망치보다도 10% 이상 밑도는 좀 수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확실히 좀 이제 하향세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주식뿐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까지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좀 미쳤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크게 좀 글로벌하게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좀 3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좀 전망을 좀 봤을 때 네. 수요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지금 성장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D램만 봤을 때. 디램만. D램 봤을 때 수요는 한 네. 17%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하는 게 이제 그 D램의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좀 핵심이 뭐냐면 뭐 PC라든지 지금 코로나19로 좀 반대적인 좀 수혜를 얻었던 뭐 PC 노트북 같은 그런 쪽에 이제 D램이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지만 재택근무 쪽인 거죠? 예, 네. 내년에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점점. 예, 이제 D램 쪽 PC 쪽에 이제 어떤 수요가 좀 부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이제 D램 파트에서 PC 쪽이 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로 좀 비이성적으로 컸던 것 뿐이지. 흡수를 잠깐 누린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서버라든지 스마트폰 쪽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랬군요. 이제 네. 내년에도 보면 스마트폰은 한 19% 정도, 네. 서버라든지 이런 쪽은 한 20%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PC가 좀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좀 많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17%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네. 수요가 17%인데 공급은 16% 정도. 그러니까 사실 공급이 살짝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빠듯하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두 회사 이제 넘버 원, 투 같은 경우는 좀 신규 라인에 좀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프라 투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펙스가 올해 대비 내년에 살짝 감소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급은 오히려 좀 하이트하게 좀 어떻게 보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D램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올해 뭐 4분기부터 이제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하향세 관련된 전망이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네. 2분기, 내년 2분기부터는 좀 빠르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사실 뭐 이런 회의론과 뭐 낙관론이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원래 예상 목표가가 110불이었는데
110불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네. 뭐 87달러, 95달러 막 하향 조정한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좀 움직일지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처럼 계속해서 이게 국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대표 IT 투톱 종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잡아주세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있는데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종합 반도체 회사고 반도체만 있는 회사는 아니죠. 반도체도 하는 회사죠. 그렇죠. 예.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이제 SK하이닉스인데 그렇죠. SK하이닉스를 좀만 더 깊게 좀 알아보게 되면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3분기 기준 봤을 때 매출은 11조, 영업이익 4조.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뭐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네요. 네,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이제 메모리 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거의 2018년 이제 메모리 슈퍼 사이클 이후 3년 만에 매출은 10조를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사실은 이제 2조 7천억, 그러니까 2분기 때 그랬는데 지금 3분기 때 그 기세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2분기에 매출 10조 넘었는데 3분기에는 11조 좀 더 올라가는 거고 영업이익도 2분기에 한 2조 7천억인데 3분기에는 한 4조 이상.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4분기 내년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3분기 이후부터 D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D램의 고정 가격이 꺾일 것이냐, 뭐 그렇죠. 계속 이런 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단순 조정이냐, 아니면 진짜 불황이 시작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긍정론에 가깝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P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수준이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G 관련돼서 좀 신규 확대도 예상돼 있고 그다음에 CPU도 이번에 새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DDR5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그렇죠.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10만 원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 그게 기준점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10만 원 이하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 뭐 이렇게 뭐 차트가 역배열 다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네. 10만 원 이하는 무조건 매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맞다. 그 네, 정도면.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기준점이 저는 한 8만 3천 원, 2천 원, 네, 3천 네.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올라와야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의 어떤 각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밑에서 많이 좀 횡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려면 삼성전자나 그게 SK하이닉스는 가야 분명히 돼요. 네. 움직여야 돼.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수가 움직일 수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예. 있고 8만 3천 원 정도의 어떤 그 기준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한다면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전고점 보러 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그 가격에 도달하기 전까지 조금 더 관망하다가 도달하면 그때부터 조금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사실 저는 주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무조건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시면 네, 그러니까 네네. 뭐 충분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네. 충분히 지금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 전기차네요. 루시드 모터스 최장 주행거리 전기차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테슬라하고도 약간 좀 많이 비교가 됐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은 확실히 구조적으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화를 하나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루시드도 그렇고 뭐 리비안도 그렇고 최근에 네. 뭐 SK 이노베이션이 포드랑 이제 발표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이제 전기차 시장은 커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테슬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의 1위였지 않습니까? 부동의 선점을 1위였는데 했었죠 처음에. 네. 그리고 사실 주가도 거의 이제 900달러까지 좀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사실 루시드가 이제 27일가 지금 시작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산 과정 프리뷰 이벤트를 좀 27일부터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 뭐 공장 견학부터 시작해서 뭐 시운전, 뭐 드라이브 체험 같은, 네. 그러니까 뭐 흔히 해서 이제 그 공장 견학을 제대로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소비자한테 확실하게 네.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10월 달 이제 뭐 내일인데 이제 최장거리 이제 주행거리 뭐 첫 모델이 나온다고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루시드 에어가 지금 이제 럭셔리 세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루시드 에어가 보통 이제 뭐 기본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00대 정도를 지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는 34,000대까지 한 5배 정도 늘릴 거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싸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고급 라인 최상급 모델로 하고 있는 게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2억 달러. 그러니까 2억 원. 그러니까 2억 원. 2억 원이니까 9천만 원에서 보여서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외제차 치고도 비싼 축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그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주행 거리를 520만 마일, 그러니까 520마일,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837km 정도 이제 한 번 주행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까지 가장 이제 길게 가는 게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5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405마일, 우리나라 기준 봤을 때 650km 정도 되는데 한 200km, 약 170에서 200km를 이제 이 모델이 더 간다고 좀 더 보시면 돼요. 많이 상회하는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효율화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쵸. 얼마나 더 이제 충전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는가에 네, 대한 네.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루시드가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 루시드 그룹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셀 업체랑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럼 셋업 네, 중심으로. 그러니까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지금은 이제 LG 화학이죠. 화학, 네. 이 두 개 회사랑 좀 연관이 깊은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루시드 에어 모델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그 두 업체에 지금 배터리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루시드 뭐 에어 드림 에디션 여기 지금 837km 가는 하이엔드 그에 급, 거기에 지금 삼성 SDI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 2016년부터 루시드 에어랑 계속해서 지금 루시드 그룹이랑은 연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군요. 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지난해 좀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루시드 에어라인을 2023년까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두 셀 업체가 좀 루시드 그룹하고는 상당히 좀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LG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분할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가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구간을 나눠봤을 때 60만 원대, 80만 원대, 100만 원대로 좀 차트를 관리하는 듯한 느낌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금 상장이 되고 난다면 오히려 LG 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어떤 소재 최근에 이제 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본연 화학에 대한 본연의 어떤 모멘텀을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100만 원까지 다시 점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셀 업체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 좀 흐름이 좋았어요. 그렇죠. 예,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분할 이슈 때문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뭐 조정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고점을 다시 녹화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연내에 미국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셀업체에 대한 전망까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